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도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6강에서는 패널 레이아웃 도면을 만드는데 스키매틱 드로잉과는 전혀 상관없이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만 있는 심볼들을 나열해서 만들어서 그 패널-1.dwg 파일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번 27강에서는 지난번 26강에서 완성했던 그 패널-1번 도면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도면을 생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스키매틱 드로잉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셔서 그 해당되는 심볼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 패널 도면에 그 심볼들을 나열해보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26강에서 완성하셨던 그 패널-1번 도면을 활용을 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심볼을 만들어 보는데요. 자, 이번에는 스키매틱 드로잉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다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패널에서 아이콘 메뉴 부분을 확장을 해서 보시면 그 서브 메뉴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구조도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키매틱 드로잉에서 만들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구조도 리스트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게끔 되는데요. 일단 구조도 데이터, 그러니까 스키매틱 드로잉에는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건지 조건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전체 프로젝트로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행해서 확인을 하시게끔 되면 전체 스키매틱 드로잉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나열을 해주게끔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부품 리스트를 쭉 만들어 주게끔 되는데요. 이 부품 리스트에 보시면 이제 앞에 뭐 X자 플러스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자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재 스키매틱 드로잉의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앞에 뭐 X자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 제대로 도면이 표현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O로 표시되어 있으면 뭐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제공해주고 있는 문서 파일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존 항목 숨기기라는 옵션을 해주시게끔 되면 이미 현재 있는 이 도면에 표현이 되어 있는 심볼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나열하셔야 되는 부품 리스트만 쭉 나오게끔 되죠. 자, 여기에서 일단 제가 예전에 그 저희가 만들었던 도면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삽입을 해볼 건데요. 그게 아마도 10강이었을 겁니다. 10강에서 만들었던 sample.dwg 파일에서 저희들이 삽입했던 심볼들을 삽입을 해볼 건데요. 그것들이 앞에 22번 시트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2의 S1, S2, S3, 그 다음에 S4, 그래서 이 4개의 심볼을 삽입을 해볼 건데,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삽입을 하셔도 될 거고요. 저는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4개의 심볼을 한꺼번에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삽입을 해주게끔 되면 한꺼번에 삽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위치 순서라든가 값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균일 간격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심볼을 수직으로 일렬선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 거리 값을 y 값에다가 밑으로 해서 마이너스 25mm만큼씩 떨어뜨려서 주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제가 S1, S2, S3, S4 순서대로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4가 가장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아래로 이동을 활용을 해서 제가 삽입하기 원하는 순서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이제 실제 어디다 삽입을 할 건지 위치만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정도 위치에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값은 0도로 해주게끔 되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그 값과 설명 값이 올라오게끔 되죠. 자, 지난번 26강에서는 스키매틱 드로잉엔 없이 패널 레이아웃에만 있는 도면을 삽입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그 값이라든가 설명 값을 사용자분들이 일일이 다시 한번 넣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스키매틱 드로잉에 있는 심볼을 그대로 활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스키매틱 심볼을 삽입을 하셨을 때 입력하셨던 태그 아이디라든가 설명 값이 그대로 다 올라오게끔 되죠. 그래서 그 값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 거 올라오시고 하셔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셔서 제가
Y축으로 마이너스 25mm씩 떨어뜨려서 삽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4개의 심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삽입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삽입이 된 부분은 지금 제가 기존 항목 숨기기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22의 S1, S2, S3, S4는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푸시 버튼 4개를 쭉 삽입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샘플.dwg 파일에 저희가 삽입해놨던 그 릴레이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순서가 좀 엉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드시죠. 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정렬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리스트 정렬을 활용을 해서 1차 정렬에서 제가 태그 이름별로 정렬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그 ID 값을 적용을 해서 정렬이 쭉 되어 있는데요. 자, 22번에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22K1 해서 릴레이죠. 그래서 마스터 릴레이를 이 샘플.dwg 파일에 넣어놨었는데 이 마스터 릴레이를 똑같이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릴레이 외곽 설정 파일을 찾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릴레이는 이쪽에다가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태그 값이라든가 설명 값은 그대로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해주게끔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필요로 하는 심볼들을 다 삽입을 했으니까 닫기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쉽게 그 스키매틱 드로잉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스펙 값까지 다 만들어져 지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서 위치만 지정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널 레이아웃 도면을 바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패널 레이아웃 도면과 스키매틱 드로잉의 그 연계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검색창을 활용을 해서 이 맨 아래쪽에 있는 이 푸시 버튼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검색창이 나타나게끔 되는데요. 앞에 샵 마크가 있는 부분이 패널 레이아웃 도면 쪽이고 이 위쪽 2개가 스키매틱 드로잉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페어런트 심볼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그 도면으로 이동을 하고 그 부분만을 확대해서 나타내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바로 이제 스펙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로 편집해서 들어가서 이 구성요소 삽입 편집창에서 제가 색인을 확인을 해서 이 색인을 이용을 해서 이 푸시 버튼의 스펙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펙은 그 AB 사이의 30.5mm 익스텐디드 타입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제가 유형을 30.5mm의 부트 타입으로 바꾸고 1N5 1NC의 이 800H R6A 타입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하게 되면 현재 이 NONC 1N5 1NC였으니까 NC 접점이 하나 있는데 변경을 하겠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그러고 나면 또 패널 기호를 업데이트 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패널 기호도 이번에 같이 업데이트를 하게끔 되면 그 패널 레이아웃 도면을 찾아서 심볼을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스키매틱 드로잉으로 변경이 돼서 도면이 넘어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시 검색을 활용을 해서 이 패널 레이아웃 도면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게끔 되면 이제 그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 와서 그 푸시 버튼을 확대를 해서 나타내 주게끔 되는데요. 일단 창을 닫고 도면을 좀 축소를 해보시면 위에 4개가 똑같은 스펙으로 사용을 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밑에 것만 지금 제가 스펙을 바꿨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패널 레이아웃의 외형 형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해당되는 심볼을 바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 품번 기호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패널 메뉴 쪽에 보시면 품번 기호라고 해서 품번 기호를 삽입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는데요. 여러분이 해당되는 그 푸시 버튼을 선택을 해서 시작점과 다음 점을 누르신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현재 지금 보시면 해당되는 항목 번호가 없어서 번호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음 사용에 9번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미 8번까지는 다른 부품에서 사용이 됐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패널-1.dwc 파일에는 없지만 기존에 작성했던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다른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서 8번까지는 이미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사용을 해서 그대로 9번을 삽입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 밑에 거 두 개는 스키매틱 드로잉에서 태그 아이디는 다르지만 동일한 스펙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분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 번호와 끝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면 이번에는 그 창이 안 나오죠. 이미 번호가 9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고, 이 아래쪽 거 스펙을 바꿔준 심볼을 한번 삽입을 해보시면 얘는 지금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다음 10번 사용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모든 심볼들의 이 품번 기호를 삽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것도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네임 플레이트에도 품번 기호를 삽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패널 레이아웃 도면을 만드시고 그에 해당하는 품번 기호까지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릴레이에까지 품번 번호를 넣어주고 이번 도면을 이제 완성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